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철학에는 오직 하나의 진짜 문제가 있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카미가 쓴 첫 문장입니다. 철학책의 첫 문장이 다른 게 아니라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살만했습니까? 아니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버텼습니까? 카미는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답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전혀 다른 답을. 오늘은 알베르 카미의 이야기입니다. 부조리의 철학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리고 46세에 자동차 사고로 죽은 남자. 코트 주머니에 미완성 소설을 넣은 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답은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1913년 알제리, 프랑스의 식민지. 가난한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 알베르 카미. 아버지는 포도 농장 노동자였고 카미가 둘도 안 됐을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전선으로 끌려갔죠. 마른 강가에서 포탄 파편에 맞았습니다. 1914년 카미 1살.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카미는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기머거리였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했고 외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죠. 전기도 없는 방 2개짜리 집, 5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카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알아봤습니다. 루이 제르맹이라는 선생님이 카미를 붙잡고 말했죠. 너는 장학금을 받아야 해. 카미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축구도 했어요. 골키퍼였어요. 나중에 카미는 말합니다. 내가 배운 윤리와 의무감은 철학이 아니라 축구에서 왔다. 그러다가 결핵이 왔습니다. 17살. 당시 결핵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카미는 운동을 그만뒀고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죠. 몸이 무너지는 동안 머리가 살아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고 카미는 저항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지하신문 콩바의 편집장이 됐습니다. 총 대신 펜으로 싸웠죠. 발각되면 총살이었어요. 가난, 아버지의 부재, 결핵, 전쟁. 이 남자의 삶은 처음부터 부조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카미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카미는 한 가지 사실을 직면했어요. 우리는 의미를 원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지, 왜 열심히 살아도 뜻대로 안 되는지. 그런데 세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고 이빨을 닦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어제와 똑같죠.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카미는 이 순간을 부조리의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느끼죠. 대부분은 그냥 묻어버립니다. 바쁘게 살면 잊힙니다. 하지만 카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파고들었습니다. 신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세계.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부조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부조리를 느낀 적 있습니까? 카미는 이 감정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카미의 소설 이방인.
1942년 출간.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는지 모른다. 충격적이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는지 오늘이었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주인공 이름은 메르소. 그는 어머니 장례식에 갑니다. 울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담배도 피우죠. 나중에 코미디 영화를 봅니다. 독자들은 분노합니다. 이 사람 왜 이런 거야? 어떻게 어머니 장례식 다음날에 코미디 영화를 봐? 그런데 카미는 메르소를 나쁜 사람으로 쓴 게 아닙니다. 메르소는 그냥 솔직한 겁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는 것뿐이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느 날 해변에서 아랍인과 충돌이 생기죠. 총을 쏩니다. 아랍인이 죽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판사가 물었죠. 왜 쐈습니까? 태양이 눈부셔서요. 법정은 경악했어요. 메르소는 살인 이유로 태양을 댑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메르소가 사형받은 진짜 이유는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기대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카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는 슬픔의 형식을 강요합니다. 그 형식을 거부하면 이방인이 됩니다. 이방인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죽여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감정과 연기한 감정,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부조리를 직면한 인간 앞에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카미는 분명하게 말해요. 첫 번째, 육체적 자살, 삶을 끝내는 것. 의미가 없다면 그냥 끝내면 되지 않는가? 카미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조리에서 도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조리를 직면하지 않은 채 포기하는 것. 두 번째 선택, 철학적 자살, 신을 믿거나 이데올로기에 의탁하거나 아무 의미나 만들어서 거기에 기대는 것. 부조리에서 도망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종교, 민족주의, 어떤 거대한 이야기, 신의 뜻이 있겠지. 우리 민족에게는 사명이 있어. 언젠간 역사가 심판할 거야. 카미는 이것도 거부합니다. 그것은 솔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계가 의미 없다는 사실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택, 반항. 부조리를 직면하고 그럼에도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의미 없다는 걸 알고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도 살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반항입니다. 카미에게 반항은 분노가 아닙니다. 반항은 눈을 뜨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보장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지만 계속. 당신은 지금 어느 선택에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 그리스 신화에는 시지프가 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를 속인 인간, 신들에게 가장 큰 벌을 받았습니다. 벌의 내용은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까지 굴려 올린다.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바위는 다시 굴러 내려온다. 영원히 반복한다. 우리는 이걸 보고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무의미한 형벌이 있을까? 이보다 부조리한 상황이 있을까? 카미는 다르게 봅니다. 시지프가 바위를 굴려 올립니다. 정상에 도달하고 바위가 굴러 내려가죠. 시지프는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순간 시지프는 알고 있어요. 또 올라가야 한다는 걸, 끝이 없다는 걸.
그래도 내려갑니다. 시지프의 바위는 그 자신의 것이다. 그 투쟁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만 한다. 바위를 끝없이 굴리는 남자가 행복하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항이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자고 또 일어납니다. 의미가 보장되지 않죠. 그래도 굴립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에요. 당신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매일 굴려야 하는 것, 그래도 계속 하는 것. 비슷한 시대, 비슷한 고통. 두 남자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두 철학은 서로를 반박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 다른 출발점, 다른 답. 프랭클은 말합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찾아라. 카미는 말합니다. 의미가 없어도 괜찮다. 그냥 살아라.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프랭클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카미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카미를 읽으세요. 그래도 살 수 있다고 말해줄 겁니다. 또다시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프랭클입니까? 카미입니까? 의미를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의미 없이 반항해야 하나요? 1957년 카미 나이 44세 스웨덴 아카데미가 발표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미. 이유: 인간의 양심 문제를 우리 시대에 비추어 밝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학적 업적. 당시 카미는 두 번째로 젊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습니다. 수상 연설에서 카미는 말합니다. 예술가는 두 개의 무덤을 피할 수 없다. 침묵, 그리고 시대의 노예가 되는 것. 1960년 1월 4일 카미는 파리 근교에서 자동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고 나무에 충돌했습니다. 카미는 직사했습니다. 나이 46세. 그런데 구조대가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미의 코트 주머니 속에 미완성 원고 144페이지. 제목: 최초의 인간. 이 소설은 카미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알제리의 가난한 집, 아버지가 없는 어린 시절, 어머니, 죽는 순간까지 쓰고 있던 소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바위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1954년 딸이 아버지의 원고를 출판했습니다. 미완성인 채로 그대로. 또다시 질문입니다. 당신이 죽는 순간 주머니 속에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까? 처음에는 제가 물었습니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가? 카미의 답은 이겁니다.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도 반항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반항 자체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카미도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썼어요. 코트 주머니 속에 원고를 넣고 차를 탔습니다. 우리도 그냥 계속 굴러갑니다. 바위도, 오늘도, 내일도. 시지프는 행복하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지금까지 카미의 부조리 철학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읽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한번 펼쳐보세요. 첫 문장만 읽어도 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그 문장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건넨다면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